장영희 환자님 혹시 오른쪽 다리 흉터는 언제 생긴 건가요? 그 흉터는 제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보기가 좀 흉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자꾸 이상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예전에 딸과 함께 성당에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 한 모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모든 인연이 끝난 줄로만 알았던 두 사람이 병원의 수술대 앞에서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유민지는 48세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녀는 제주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제주대학병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돌보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교수로서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적 민지는 제주에 있는 한 성당에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고아원에서 자라난 그녀는 양부모의 품에서 새로운 이름과 삶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어머니와의 이별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큰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민진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이 모든 의문이 다시금 떠오른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로 70대 여성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민진이 집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민지는 이 환자의 다리에서 낯익은 흉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흉터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짧은 기억 속에서 떠올린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민지는 흉터를 바라보며 어쩐지 불길한 느낌과 함께 한편으론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민지는 과거에 묻어두었던 질문들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환자가 정말로 자신을 떠났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유민진의 어린 시절 기억은 희미하지만 몇몇 장면은 유독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늘 제주의 작은 성당과 그 주변 풍경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성당의 높고 하얀 벽, 어머니가 입었던 옅은 분홍빛 원피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던 성당 앞 나무들까지. 어린 민지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민진의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중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기에 어머니가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민지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지는 성당에서 혼자 남겨졌고 얼마 후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린 민지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성당 앞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에게 안겨갈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엄마는 다시 올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민지는 제주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녀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민지는 양부모의 배려 속에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났습니다. 특히 양아버지는 그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고 덕분에 민지는 성실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마음 한편으로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나눌 때 민지는 자신만 그 대화에서 소외되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양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친모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민지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학업에 몰두하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 떨쳐내려 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그녀는 학자로서, 의사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주대학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며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공허함과 어머니와의 기억은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마음을 속으로 묻어둔 채 민지는 어머니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환자 명단에서 장용이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리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였고 민진이 집도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수술로 생각하며 준비했지만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장면이 민진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의 다리에는 낯익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머니의 흉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흉터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환자 장용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난 어머니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비슷한 흉터를 가진 환자일 뿐일까? 민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머릿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지는 과거와 마주해야 할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 후 민진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수술 중 본 장용이의 다리 흉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흉터는 그녀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성당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기억 속에 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성당에 갈 때마다 민지는 어머니의 다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흉터를 따라 그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거란다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민지는 그 흉터가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도중 그 흉터를 본 순간 민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자리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이 노인의 다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이 흉터를 단순히 우연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병실에서 장용이와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했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병실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장용이가 말을 꺼낼 때마다 그가 하는 이야기에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젊었을 때 내 딸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랑 비슷한 나이일 것 같네. 그 짧은 중얼거림은 민진의 심장을 또 한 번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딸이 정말 자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리의 흉터, 중얼거림, 그리고 환자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어머니와 맞아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민지는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떠난 어머니일까? 아니면 단순히 오래전 기억의 왜곡과 우연히 만들어낸 착각일까? 민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민지는 장용이의 병력을 살피는 척하며 그녀의 나이와 배경을 조심스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어머니가 떠났을 당시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민지는 더 이상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장용이가 병실에서 중얼거리던 한마디가 민진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때 놓고 온 아이가 지금쯤은 많이 컸겠지. 그 짧은 말이 민진의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장용이의 혈액 샘플을 몰래 확보해 자신의 유전자와 대조 검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료 윤리의 경계를 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이 한 줄이 민진의 모든 의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장용희는 그녀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을 두고 떠난 것일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지는 장용희가 정말 어머니인지, 그리고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민지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99.9% 일치라는 결과는 장용희가 그녀의 친어머니임을 거의 확실하게 증명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이 나을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지는 병실 앞에서 여러 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녀의 입술 끝에 맴돌던 말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내 내뱉지 못하고 병실을 나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장용희는 여전히 병실에서 조용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간호사들과도 비교적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녀의 표정에서 종종 멍하니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공허함을 읽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병실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딸에 대해 무심히 이야기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내 딸도 어릴 적엔 참 밝았어요. 손을 꼭 잡고 성당을 다녔는데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당. 그녀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침착한 척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떠난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딸 이야기를 할 때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녀의 이야기가 자신을 두고 떠났던 이유를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에서 홀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부모가 그녀를 입양한 이후 찍어준 사진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과거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성당 앞에서 찍힌 그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 표정이 지금 병실에서 만난 장용희와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민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자신에게도 그녀에게도 더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다시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장용희는 민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장용희 환자님, 민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장용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다리에 흉터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 흉터를 잊지 못했는데 환자님의 흉터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용희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환자님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그 순간 민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끝내기 전에 장용희 눈빛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용희는 입을 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딸일지도 모릅니다. 장용희는 놀람과 혼란이 섞인 표정으로 민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진의 말을 들은 장용희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내가 장용이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녀 역시 마음속에서 쏟아지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와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새로운 진실은 둘 다 받아들이기에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장용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두고 떠나는 것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민지는 어머니의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평생 자신을 떠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녀는 이제야 그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어. 빚도 많았고 그 사람의 폭언과 폭력이 점점 심해지면서 너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 결국 성당에 널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장용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그 후에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내게는 아무 힘이 없었어. 나는 내가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단다. 민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 역시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왜 찾지 않으셨어요? 민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용이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너를 찾을 자신이 없었어.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민지는 마음속에서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그 공백을 완전히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장용이와 민지는 과거의 상처와 고백을 나눈 뒤에도 쉽게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두 사람 모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공백과 상처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거리감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병원에 들러 다시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장용이는 민진이 올 때마다 어딘가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다리는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장용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민지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어머니와 조금씩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간호사들에게 특별히 준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용이가 민진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성당에 가고 싶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두고 갔던 그곳에. 민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허락을 받아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당 앞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어릴 적 기억 속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미사 소리, 성당 주변에 자라난 나무들, 그리고 하얀 벽까지. 장용이는 한참 동안 성당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를 두고 떠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날 바라보던 모습이 정말 미안하다.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떠올라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 미사를 드리는 동안 민지는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평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이후 민지는 조금씩 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하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머니 역시 민진의 어린 시절과 양부모에 대해 물으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40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안에서 작은 치유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용이와 민지는 성당에서의 미사 이후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민지는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장용이는 민진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민지는 어머니의 거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용이가 원래 살던 곳은 오래된 임대주택으로 계단이 많아 다리를 다친 상태로는 지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제 집에서 지내세요. 장용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민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민진의 집에 도착한 날, 작은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온 장용이는 한참 동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민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어머니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민지는 어머니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채우고 약속된 시간에 병원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수가 적었지만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민진이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정성에 묘한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민진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입양된 후 찍은 거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양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덕분에 의사까지 될 수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해줄 수 없었던 걸 그분들이 대신해 주셨으니.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양부모와 어머니 모두가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원망했던 감정과 양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동시에 떠올라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차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장용이는 눈을 크게 뜨고 민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로서 잃어버렸던 시간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한 그 결심은 두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진과 어머니 장용이는 함께 지내며 점차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와의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에게 성당에서의 마지막 날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당에 함께 다녀온 이후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문을 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민지는 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성당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어. 너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준비도 없이 떠난 나를 사람들이 받아줄 리가 없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성당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당 안에서 나를 쳐다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후회스러웠어.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날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상처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다시 저를 찾으려고 하셨나요? 민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그곳에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 같은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떠난 어머니를 원망했던 기억이 스쳐갔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오지 않으셨나요? 민지는 한 번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다시 찾을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앞에 나타나는 게 두려웠단다. 민지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떠난 이유와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의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한 권의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민진의 어린 시절 사진과 어머니의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들이네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 한 장을 민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처음 찍은 사진이야. 이 사진을 보며 늘 내가 잘 지내길 기도했단다. 민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날 이후 민지는 어머니와의 과거를 조금씩 받아들이며 진정한 화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민진과 어머니 장용이는 과거의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병원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요리하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민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진아, 내가 이렇게 날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후 민지는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해 병원 근처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활치료를 받을 때마다 더 쉽게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민지는 새로운 생활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민진이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어머니가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성당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장용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민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봉사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성당 신부님과 성도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장용인은 이곳에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진 역시 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 주니 나도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은 것 같구나.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는 아픔이 아닌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진과 장용인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안정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대화로 풀어낸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머니는 민진의 배려 속에서 재활치료에 집중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하게 되자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민진 역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바쁜 병원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과 주말의 산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자신도 치유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성당 근처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진아, 내가 나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해. 내가 없었다면 내 삶은 아무 의미도 없었을 거야.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과거를 놓아도 돼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후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당 봉사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역의 독거 노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민지는 병원에서도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더 큰 공감과 배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단순히 치료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금 자신감을 찾고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민진과 어머니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진과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민진은 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모녀의 재회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시켜주는 특별한 유대감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편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에만 몰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그녀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민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진아, 우리가 함께 성당에서 작은 모임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모임 말이다.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도 함께 준비해 볼게요. 그 후 두 사람은 성당에서 가족과 관계 회복에 관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점차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며 다른 이들에게도 마음을 열도록 도왔습니다. 민지는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성당 모임을 준비하며 둘 사이의 유대감이 더 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일과 개인적인 시간의 균형을 찾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민진에게 오래된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진의 어린 시절 물건과 함께 어머니가 남몰래 간직했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쓴 편지야. 그땐 널 보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거든.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의 후회와 사랑이 가득 담긴 글들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민진과 어머니는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진과 어머니 장용이는 40년 만에 재회한 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모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진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녀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진 역시 어머니의 곁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며 더욱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환자와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성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진아, 내가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제야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은 것 같구나.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래요. 엄마가 제 삶에 다시 들어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민진과 어머니는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넘어 함께할 날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거나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관계를 되찾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모녀의 재회를 넘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다가가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나눌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